네, 가습기 살균제 들어간 유독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던 LG생활건강의 물티슈. 알고 보니 회수 명령 수량의 10배 가까이가 생산되고 유통된 데다가 대부분 이미 사용돼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아예 연말에 물티슈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일보 이준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물건 살 때 아이에게도 쓸 수 있는 또 인체에 무해한 이런 문구를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티슈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됐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문제가 된 제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베비언스 올리 7 에센셜 55라는 물티슈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마트에서 보신 적 있고 친숙한 제품일 겁니다. 1년에 100만 개 이상 팔리는 물티슈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7가지 성분만으로만 만든 프리미엄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독일 더마테스트라는 피부 자극 시험을 마쳤다든지 눈에 자극이 가는지도 동물 대체 평가를 마쳤다는 안전 관련 광고 문구가 강조돼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물티슈가 아기들 전용으로 나온 고급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제품 일부에서 살균 보존제인 CMIT, MIT 이름이 좀 어려운데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2.4 ppm 검출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성분이 지금 피해가 상당했었던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인정된 것만 4,300명이 넘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에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제품에는 바로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살균 보존제로 1960년대 개발된 물질인데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흡입 시에는 뇌 신경계 독성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2012년에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사용하고 씻어내는 경우만 15ppm 이하로 허용되고 나머지는 화장품이나 생필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물티슈는 ssz낼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용 불가인데요. 식약처는 미국 화장품 원료검토위원회라는 곳에서 바르는 화장품에서 7.5 ppm 이하는 안전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물티슈도 인체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확실히 안전하다는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예민한 아기들을 위한 제품인데다가 입이나 얼굴을 물티슈로 닦기도 하는 만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7가지 좋은 성분을 쓰면 뭐합니까? 네, 가습기 성분, 살균제 성분 들어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품이 일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네, 취재진이 일부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해봤는데요. 네. 이 성분이 묻은 물티슈가 7만 6천여 개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LG생활건강에서 식약처 명령을 받아서 자체 조사한 결과인데요. 물티슈에 부직포가 들어가죠. LG생활건강은 OEM 업체에 제조를 위탁했는데 이 제조업체는 부직포를 중국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가 부직포를 생산하는 한 개 라인을 청소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 물질을 쓰고 나서 제대로 세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묻은 채로 부직포 원단이 고스란히 납품되고 제조업체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해서 물티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부직포가 한 롤에 2.5km에서 2.8km 정도 길이가 아주 어마어마해서 물티슈도 이 한 롤을 사용해서 7만 6천 개가 넘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예, 전량 회수하겠다는 발표도 있긴 했는데 물티슈가 차량처럼 계속 한 사용자가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회수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LG생활건강이 지난 7월 20일에 이 사실을 파악해서 그 이틀 뒤부터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 물티슈가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반년 넘게 지나버렸는데 물티슈라는 게 보통 한 달, 길면 3달 안에 모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되돌려받은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식약처에서 처음에 적발한 양이 7,920개였는데요. 네. 161개가 회수됐습니다. 그것도 한 개만 소비자가 환불받은 거고 나머지는 안 팔린 물건을 유통업자들에게 받은 거였습니다. 예.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한 달 정도 기록도 살펴봤는데 162만여 개 가운데 9만 4천여 개였습니다. 회수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 정도였습니다. 네, 회수율이 5%. 아까 유통된 게 7만 6천 개가 넘는다고 했고 문제가 된 게 7,920
인데 그마저도 161개만 회수가 됐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회수하기 어려운데 LG생활건강이 문제를 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업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랑 일간지로 소비자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홈페이지에 이틀 만에 일간지에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렸는데요. 늑장 고지에 더해서 꼼수 숨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 판매 중지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나서 뜬금없이 3년 전 만든 공익 광고까지 5개를 무더기 올리면서 공지문이 다운페이지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마다 공익 광고 게재를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익 광고를 올린 거였습니다. 결국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이 보이도록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야 정정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뒤 전량 회수를 발표할 때도 축소 공지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네. LG생활건강은 문제가 일련 번호 1개, 생산 설비 1개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지에 애초 알려진 7,920개의 10배 가까운 7만 6천 개가 이미 생산돼서 시중에 풀렸다는 점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감독 기관이 식약처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 식약처에서 검출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 검출이 우연이 됐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무작위로 도내에 있는 물티슈들을 검사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예. CMIT, MIT가 화장품에 못 쓰는 원료인데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상의 시험검사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유해물질을 미리 적발해낼 수는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후 LG생활건강이 최초 적발된 것이 10배 가까운 물티슈를 유통했다는 사실은 따로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업체가 자진해서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공지했기 때문에 별도로 회수 수량을 알리거나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 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문제를 알리는 데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이준엽 기자, 그럼 LG생활건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명했는지 마지막으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업체에서는 문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에도 정상과 비정상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수 물량을 일부러 숨길 의도는 없었고 미처 이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회수율도 물티슈 소비 기간을 고려하면 낮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착수했는데요. 판매한 LG생활건강에는 물티슈 3개월 판매 정지를, 그리고 제조업체는 3개월 제조 정지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2007년부터 이어온 물티슈 사업을 연말까지만 하고 아예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이미 물티슈는 대부분 유통된 데다가 사업을 정리하는 마당에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